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중국이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 개시되기 전 우크라이나의 6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더 타임즈의 보도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 러시아 침공 개시 하루 전날인 2월 23일 정점에 달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강하게 의심됩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사이트, 철도 네트워크 등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청은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면 이 공격의 종류를 중국군의 툴이나 다른 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나쁘지 않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적에게 핵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대신 핵무기로 보복해준다는 해구산 약속까지 한 사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번 더 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는 것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침공 전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첩보기관은 국제적인 파트너와 함께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사관은 이 의혹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개전 초기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왔을까요? 이번 전쟁에 약간이나마 개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자체에서 대승을 거둘 경우 앞으로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보여왔던 반응,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전면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24일 중국과 대만은 180도 엇갈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드디어 숨겨왔던 이빨을 드러내고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를 보며 환호했고 그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며 역시 이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가들에게 심어주었는데요. 이 말은 곧 중국 자신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똑같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는 잘 봐, 형님 싸움이다 라고 말하듯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흘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폭풍같이 몰아쳐 들어갔는데요. 중국은 현대전에서 어떤 전술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전쟁에 있어 큰 난관이 될지도 모를 서방 국가들의 각종 제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보고 배우려 했을 겁니다. 반면 대만은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미군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았고 천하무적 미 해군의 해리에스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은 돌진하는 러시아 항모킬러 전투함들을 피해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으니까요. 차이잉원 총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러모로 러시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러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명분으로 든 나토의 동진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1000억 달러가 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는 계약까지도 체결했는데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해왔으며 서방 국가들이 대러 제재에 나설 때도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서방 국가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데는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함께 상대하며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일으킬 경우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세계 군사력 2위와 3위의 막강한 적들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일까요? 지난번에는 러시아 연방정보국 FSB의 기밀 자료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성공시킬 경우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면 침공을 올해 가을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끝날 것이라던 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게 끌고 있고 전쟁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의 예상 못한 거센 저항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쟁이 한 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된 전과를 낸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본토로 습격당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무시무시해 보이던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비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되어 그들의 전력을 크게 증강시켜주고 있으며 그로즈니 악마라 불리던 토스 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도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한다던 T-90 최신형 전차도 최강이라던 카모프 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들도 속절없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들고 있는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의 말이죠. 게다가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시선은 날이 갈수록 따가워져 갔고 지금에 이르러서 러시아는 경제력이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군사력 순위마저 2위에서 한참 밑으로 떨어질 만큼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의 행동을 두고 침공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말라던 중국 외교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향하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 앞에 러시아의 영원한 친구일 것만 같았던 중국은 결국 외교부를 통해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영토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은 지켜져야 한다. 우크라이나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승을 거둔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완승을 거둔다면 중국이 이제까지 계획해왔던 그들의 사악한 야욕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러시아의 패권 추구가 어떤 식으로 실패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중국은 쉽게 대만을 침공해 양안 전쟁을 벌일 수 없게 될 텐데요. 만약 진짜로 중국이 양안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그렇게 강해 보이던 러시아의 각종 무기들이나 무시무시해 보이던 전술이 사실은 허세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를 모방해 더욱 조잡한 성능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무기 체계들은 얼마나 환상적인 삽질을 보여줄지 알만한데요. 지금도 비가 오면 중국의 전투기들은 뜨지 못한다는 것이 중국 정비사의 실수로 드러났는데 실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이들을 따라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는 대만인들의 사기는 크게 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섬이라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최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도 그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응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수많은 동맹국들을 전부 동원해 전면 개입하겠다는 뜻을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앞에는 러시아 함대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진 미 해군의 제7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양안 전쟁이 실제 일어날 시 미군의 진짜 대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도발에 툭하면 트리플 캐리어, 헥사 캐리어 전단을 동원하며 우리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데 진짜라면 그야말로 엄청날 겁니다. 미국은 단 일주일 만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6,500발의 제즘 미사일을 중국에게 퍼부어버릴 것이라는데 미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여러 실전에서 보여준 바 있는 만큼 우리를 실망시킨 러시아의 공군력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에 달리 인적 자원은 물론 경제력 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대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전면전에서 중국군의 실제 전투력이 어떨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를 교훈삼아 치열하게 군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할 경우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에 방심은 금물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의 힘은 크게 약화되어 사실상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라면 말이죠. 이때가 되면 중국은 막강한 서방 여러 국가들과 우리 대한민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이슬람권 국가들까지 적으로 돌린 채 말 그대로 집중 포화를 두들겨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멸망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공격받을 수 있는 중국이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앞서는 대만을 침공해 상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중국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크게 받고 있고 조만간 첩보기관들의 조사에 의해 이것이 사실이라 밝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음은 물론 무수히 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켜온 러시아군의 만행과 함께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일일 텐데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대한 긍정적인 전망일 뿐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합니다. 패망의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중국에게 그동안 주지 않았던 최첨단 전략 무기급 기술들을 손쉽게 넘겨버릴 경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중국을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행동을 주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중국의 잘못을 처벌하고 그들의 군사적 발전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놓치지 말고 잘 축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